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잡게 돼요. 그러면 그 전보다 어깨 쪽으로 가는 자극이 적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선수입니다. 어제 제가 강좌를 촬영을 했었는데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다시 강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덤벨에 관한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가슴 운동, 등 운동 혹은 어깨 운동을 하실 때 바벨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덤벨 사용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바벨 대신에 덤벨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흔히 회원님들께서 바벨 대신에 덤벨을 사용하실 때에는 가동 범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거지만 바벨보다는 덤벨을 사용을 하실 때 가동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벨에 비해서 덤벨이 가동 범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을 사용하실 때보다 덤벨을 사용하실 때 우리 관절이 더욱더 편하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작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렷 자세에서 양팔을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앞으로 나란히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 손 모양이 보이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들면 이 손 자체가 살짝 대각선을 그리면서 들리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들거나 이런 식으로 드는 사람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관절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가장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히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완을 위쪽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내려볼게요. 눈치채셨나요? 제 손이 어떻게 움직이죠? 제 손의 방향이 이 상완의 각도와 일치돼서 움직입니다. 팔을 들게 되면 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상완을 드는데 이 손이 수직을 유지하거나 상완을 움직이는데 이 손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관절이 뒤틀려서 움직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바로 이 자세가 우리 인체 구조상 가장 편하게 관절을 움직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벤치프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벤치프레스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벤치프레스에서 제대로 된 이완 자세를 잡으실 때는 바로 가슴 가운데를 벌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팔을 너무 아래쪽으로 내릴 경우에 어떻게 되죠? 가슴이 덜 늘어나죠. 팔을 굳이 어깨 라인으로 들어서 가슴을 이완할 경우에는 가슴보다 어깨 쪽으로 자극이 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가슴 가운데를 제대로 벌리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살짝씩의 차이는 있지만 겨드랑이 라인 쪽으로 벌어지는 게 가슴을 가장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팔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실까요?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살짝 위쪽으로 들어보세요. 어깨의 느낌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체 구조는 이 상완의 각도와 이 손의 각도가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편한데, 내가 만약에 바벨을 잡고 있다면 이 손목이 강제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나는 가슴을 가장 많이 벌렸을 때 손목이 이런 각도가 되는 게 편한데 강제적으로 바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손목이 모양이 일직선상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팔꿈치가 위로 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깨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바벨 프레스를 할 때는 목을 길게 빼놓고 승모근을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어깨 쪽으로 자극이 가지 않고 가슴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 프레스를 하면 덤벨보다 확실히 어깨 쪽으로 많이 가는 증상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 프레스를 하실 경우에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덤벨 프레스를 하시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어깨 통증을 느끼지 않고서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 어깨 전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깨 운동, 숄더 프레스를 하실 때도 바벨을 많이 사용하시고 덤벨을 많이 사용하시죠.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슴과 똑같아요. 이 상완과 이 손의 각도가 일치가 돼야 관절이 가장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깨를 옆으로 혹은 뒤쪽으로 보내게 되면 손이 어떻게 되죠? 이 상완의 모양에 맞게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바벨을 앞으로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동작을 할 때는 강제적으로 그립이 스트레이트 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목이 앞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상완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손목이 살짝 틀어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의 틀어짐을 100% 배제한 상태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덤벨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덤벨을 잡게 되면 내 상완과 손의 각도를 일치시켜서 편하게 운동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손목이라던가 팔꿈치라던가 어깨에 틀어짐이 없이 100% 관절을 안전하게 바벨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비하인드 넥프레스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비하인드 넥프레스 같은 경우는 바벨이 머리 뒤쪽으로 가죠. 그러면 팔꿈치도 몸보다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행을 하실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바로 잡는 게 관절에 전혀 지장 없이 가능하세요. 다만 전에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겉면 어깨를 하늘 쪽으로 보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구조상 불가능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엔 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바벨 컬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벨 컬을 잡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손바닥이 앞을 보는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틀어보세요. 내 손바닥이 정면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틀어보면 팔꿈치나 손목이 틀어진 상태로 동작을 수행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뒤틀려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바벨 컬을 하실 때, 이두 운동을 하실 때 손목이라던가 팔꿈치 쪽에 부상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강좌에서 바벨 컬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도하게 틀어져서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덤벨을 사용해서 수행을 하시면 혹은 이지바를 사용해서 하시면 관절이 이렇게 완전히 틀어진 것보다 이렇게 V자로 잡으시면 관절 모양이 편하기 때문에 덤벨이나 이지바를 잡으면 그 아픈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안쪽까지 자극가는 느낌은 조금 덜 하겠지만 관절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등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바가 고정이 돼 있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팔을 그대로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누구도 손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아요. 살짝 대각선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내리게 되죠. 제가 맨 처음에 가슴 운동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체 구조는 이 새끼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상완과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하실 때 만약에 스트레이트 바를 잡고 하신다라면은 발을 들어서 등을 수축하는 동작에 어깨가 기존의 방식보다 살짝 위로 들리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 혹은 목 쪽으로 많이 영향이 가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덤벨을 잡고 운동을 하시면 승모근 상부나 목 쪽에 바벨을 사용하실 때보다 자극 없이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그립으로 등 운동,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하실 때 바벨 컬과 마찬가지입니다. 팔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등 운동을 하실 때도 언더그립으로 잡으시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과하게 팔꿈치와 손목이 돌아가서 운동을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내가 팔꿈치와 손목이 아프다면 이지바를 잡으시면 돼요. 이지바를 잡으시면 약간 이렇게 V자로 잡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팔꿈치랑 손목에 틀어짐이 없이 조금 더 편하게 관절을 써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체스트 프레스 머신인데 그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나오는 머신들은 완전히 스트레이트 바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몸은 어깨를 내리고 승모근을 내리고 가슴으로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립이 살짝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풀업바입니다. 예전에 나오는 풀업바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이 완전히 일직선상으로 스트레이트 바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풀업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추세예요. 이 그립을 잡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잡게 돼요. 그러면
그 전보다 어깨 쪽으로 가는 자극이 적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동 범위에 관한 건 제가 개별적인 운동 강좌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덤벨의 유용성에 관한 내용은 무조건 덤벨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벨보다 덤벨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바벨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덤벨은 양쪽을 별도로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중량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을 할 경우에는 내가 특별히 신체가 자체적으로 불균형이 있지 않는 한은 양쪽의 밸런스를 잡고 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중량도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덤벨에 관한 강좌를 만든 이유는 덤벨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바벨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바벨을 사용하던 덤벨을 사용하던 그 사용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서 운동을 하신다면 바벨로도 충분히 몸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덤벨로도 충분히 몸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벨을 사용하면 관절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과감하게 덤벨 위주의 운동을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같은 내용의 강좌를 연속 이틀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올렸지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시합은 다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시합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운동도 게을러지고 식단도 잘 챙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나오고 거울을 보면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게 보여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시합을 또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합에 나갈 건데 모르겠어요. 다시 또 이 말을 번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요. 제가 시합 준비도 하고 레슨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기다리시는 거 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고 조금 더 강좌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덤벨에 관한 거, 덤벨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덤벨을 사용하면 어떻게 우리 관절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